안녕하세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희망은 더 환하게 빛나는 7월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짙어진 초록의 푸른만 생각하면서 모든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새로운 오늘을 우리 함께 해요. 혹시 마음이 조금 지쳐 있었더라도 오늘만큼은 시원한 미소와 함께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씩씩하게 출발해보면 어떨까요? 누군가에게는 설레는 하루, 누군가에겐 다시 힘을 내야 하는 하루겠지만 오늘도 여러분 곁에는 음악과 이야기가 함께합니다. 여름처럼 뜨겁고 햇살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매일이 선물입니다가 예민의 산골소년의 사랑 이야기 들려드리며 7월 방송 지금 힘차게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성서 지역 주민들과 이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FM 89.1MHz SCN 성서 공동체 FM 매일이 선물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성서에 계신 분들은 라디오 주파수 FM 89.1MHz를 맞추시거나 성서가 아닌 곳에 계신 분들은 인터넷 성서 공동체 FM 홈페이지를 검색 접속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이 선물입니다는 매월 첫 번째 월요일 오전 10시에 방송되며 오후 3시에 재방송됩니다. 성서 공동체 FM은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라디오입니다. 누구나 라디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라디오 방송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국으로 연락 주세요. 홈페이지에 글을 쓰시거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53-585-1260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라디오 켜면 들려오는 너의 목소리 얘기들이 내 귀를 감싸 안나 어느새 볼륨을 높이네.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 우리가 사는 얘기 따뜻한 사연들 뭉클한 그 얘기가 감쌌나 내 맘을 이끄는 소리를 따라 듣다 보니 어느새 서 있네. 어느새 넌 성서 공동체 FM (1월부터) (12월까지) 평범한 일상들 속 특별한 날을 소개하는 코너 이달의 우리 이야기입니다.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여름 바람, 멀리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 그리고 오늘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햇살까지 한층 더 뜨거워졌죠?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여유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누구인지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문득 보고 싶은 누군가일 수도 있겠죠. 같은 햇살 아래에서도 누군가는 설레고 누군가는 그리워하고 또 누군가는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여름은 어떤 모습인지요? 저는 장맛비 내리는 창밖 풍경이라든지 바다 여행, 평상에서 가족끼리 수박 한 조각 먹던 어린 시절, 혹은 늦은 밤 선선한 바람 같은 것들이 생각나는데 우리 희영님은 7월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추억이나 풍경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7월이 되면 제 기억 속에는 지금 두 가지 풍경이 딱 떠오르는데요. 하나는 아주 어릴 적에 몇 살인지는 모르겠는데 마당 수도가에서 아빠에게 시원하게 등목해주던 엄마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평소에는 그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부모님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어찌나 다정해 보였던지 어렸던 제 마음에 그 풍경이 참 따뜻한 위로로 남았나 봐요. 또 하나는 제가 결혼해서 두 딸을 낳고 2층 주택에서 새빵살이를 하던 시절의 여름인데요. 푹푹 찌는 7월이 되면은 옥상에 커다란 고무 대야를 갖다 놓고 물을 가득 담아 두 아이를 퐁당 담가 놓곤 했거든요. 그리고 그 고사리 같은 손에 달콤한 수박 한 조각씩 쥐어주면 아이들이 정말 사랑스럽게 깔깔거리면서 웃었죠. 물론 살면서 더 좋은 산이나 바다로 놀러 간 적도 많았고 해외로 간 적도 있었겠지만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어른이 되고 나니까 제 마음속 7월은 목구멍으로 꿀꺽 삼키기 어려울 정도로 그리운 바로 그 어린 시절의 내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아유, 그러네요. 그 두 가지 풍경이 마치 그 한편의 평화로운 수채화처럼 눈앞에 그려지는데요. 마당 수도가에서 피어오르던 부모님의 다정한 그 한때, 그리고 그 옥상에서 고무대학에 고무다라이를 하거든요. 빨간 맞아요. 고무다라이. 맞아요. 그 빨간 고무 다라이 속에서 수박을 쥐고 웃던 그 아이들의 깔깔거리는 그 웃음소리까지 7월의 강렬한 햇빛마저 모두 그 다정하고 그리움으로 모두 바꿔버리는 그 환상 같은 기억들이네요. 목구멍으로 꿀꺽 삼키기 어려울 정도로 그 그리운 그 시절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빛나는 그 여름 휴가였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지민님은 이 여름이 되면 어떤 일들이 떠오르세요? 저는 7월 가장 더울 때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바로 무척 위험했다고 하더군요. 할머니가 그 한여름에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고 창문을 다 닫고 겨울 이불로 저를 꽁꽁 감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청 울고 몸이 불덩이가 돼서 어머니가 급하게 병원에 가니 이러면 애 죽는다고 이불을 다 젖히고 창문을 다 열어 바람을 쐬어줬다고 하네요. 그때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어머니가 엄청나게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그랬겠다, 할매들 진짜. 다 예.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가 제게는 임팩트가 강해서인지 여름이 되면 늘 떠올라요. 날씨가 너무 뜨거울 때, 그것도 그 당시 한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에 태어나자마자 참 고생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머니가 저 낳는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 고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머니에게 듣는 저에 대한 에피소드나 추억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이 이야기가 저는 가장 생각납니다. 어릴 때 순하고 조용해서 별 에피소드가 없는 게 가끔 아쉬워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집이랑 작은 집이랑 같이 여름에 계곡 쪽으로 캠핑 갔던 때가 생각나네요. 비가 갑자기 억수로 쏟아져서 텐트랑 짐들을 싸서 대피하는 게 조금만 늦었으면 계곡물에 휩쓸려 큰일이 날 뻔했던 일이 떠올라요. 갈 데가 없어서 그 동네 식당 마당에서 텐트 치고 잤던 기억이 나네요. 고맙게도 식당 주인분이 오갈 데 없는 저희를 안전상 문제로 걷어주셔서 감사하게 안전하게 있다가 돌아온 기억이 나요. 처음에는 비가 살짝 내리기 시작했는데 곧 퍼붓고 물 불어나는 거는 한순간이더군요. 순간의 선택이 저희들의 운명을 갈라놓았던 거겠죠.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불현듯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유, 세상에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옛날 어른들은 왜 무조건 아기가 태어나면 따뜻하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요. 연탄불도 떼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야 세상에. 7월에.
아니 이때는 못 막 산다 그런 어른들이 그 산모도 막 네. 몸에 바람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래가지고 네. 막 무조건 따뜻하게 했는. 너무 맞아. 더워서 저희 어. 어머니가 밤에 몰래 씻었다고. 맞아 7월인데 못 네. 살아. 진짜. 그 7월에 가장 뜨거웠던 그 여름날 세상에 나오자마자 얼마나 큰 고비를 넘기셨어요. 아유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마구막 졸여드는데 그 당시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셨을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드네요. 그 불덩이가 된 갓난아기를 안고 병원으로 달리시던 그 다급했던 발걸음과 숨소리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릴 적 순하고 조용해서 다른 에피소드가 별로 없다고 아쉬워하셨지만 사실 이 이야기보다 더 진하고 더 소중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요. 어머니의 그 깊은 헌신으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민님 효도 많이 해야 되겠다. 네. 또 계곡에서의 그 캠핑에서 계곡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그 긴박한 상황에 짐을 챙겨 대피했던 그 기억 얼마나 아찔했을까요?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새삼 막 생각나요. 그 오갈 데 없던 가족들을 따뜻하게 거두어 주셨던 그 식당 주인분의 호의까지 계곡에서 발 빠르게 대피했던 그 순간의 선택이 또 한 번의 삶의 갈림길에서 안전한 길로 이끌어 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미님에게는 늘 주변 사람들의 그 사랑이 함께 하기에 앞으로의 삶에도 더 빛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민님 엄청 오래 살겠다.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도 무척 뜨겁겠지만 그 시절 지민님을 살려낸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에 비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위가 찾아오면 모두 지치기가 쉽죠. 그래도 아름다운 추억과 소중한 날들을 기억하면 좀 더 여름을 나기가 쉽겠죠. 여기서 잠시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듣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너에게 난 해질 연거울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는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조그맣던 너의 하얀 손 위에 빛날
여름은 참 신기한 계절입니다. 우리 모두 밤하늘의 별들을 간직하면서 이럴 때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나만의 방법이 각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찾는 작은 행복도 있겠죠. 이번엔 지민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제 방은 서쪽이라서 여름에 무지 덥고 겨울은 추운데요. 이사하고 몇 년은 너무 더워서 제 방은 구실을 잘 못했는데 세월이 지나 저와 함께 한 시간들이 늘어나면서 방도 신기하게 제자리를 찾더라고요. 이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락하고 편안한 제 보금자리가 되었어요. 창문을 닫으면 가장 조용한 세상이 되고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과 함께 세상과 소통하는 소음이 재밌기도 해요. 저는 여름에는 잘 바깥에 나가지 않다 보니 제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아요. 선풍기 한두 대 틀어놓고 조용히 시간 보내는 것이 가장 즐거운 여름 피서 같아요. 더울 때는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차분하게 지내는 것이 저한테는 최고의 피서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면 쾌적한 기분이 듭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민님과 함께 제자리를 찾아 온전히 하나가 되어 생활하는 그 방이 갑자기 보고 싶어지는데요. 우리 갑자기 쳐들어갑시다. 청소 옛날에 되겠네요. 안 해도 돼요. 창문을 닫으면 오롯이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가장 고요한 세계가 되고 창문을 열면 바깥의 소음을 세상과 소통한다는 그 넉넉한 시선 때문에 그 서쪽 방이 더 특별한 공간인 것 같아요. 희영님도 지민님처럼 이런 특별한 피서법이 있나요? 예, 저는 젊었을 때는 여름이 왔는지 갔는지도 모를 만큼 먹고 사는데 몰두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더위 자체를 느낄 여유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것 자체가 그때는 그게 뭐 여름이 왔는지도 모르고 갔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의 피서였나 싶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저만의 여름철 최고 피서법은 빈백에 내 몸을 완전히 파묻는 것이 되었어요. 빈백이 제가 한 3개 정도 있는데 그날따라 또 딱 저한테 맞는 빈백이 있거든요. 그걸 딱 골라. 그러면 이제 무더위가 찾아오면은 거실 에어컨은 전기요금이 무서워가지고 못 틀고 안방 에어컨만 딱 켜놓고 방문 딱 닫고 가장 편안한 빈백에 딱 누워요. 폰도 보고 TV도 보고 아주 느긋하게 뒹굴거리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은 이 아까운 시간에 뭐라도 해야지 하면서 책을 읽어야 되나 뭐 요리를 배워야 되나 우왕좌왕했을 텐데 이제는 뭐 아무 목적지 없이 가만히 누워있는 시간 자체를 즐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자가지고 눈이 퉁퉁 붓고 이러는데 7월에 이제 찢는 듯한 더위 속에서 바깥 세상의 소음은 잠시 꺼두고 시원한 얼음물 한 잔 마시며 즐기는 피서. 젊은 날에 비하면 이게 얼마나 사치스러운 피서인지 모르겠어요. 몰디브라는 곳에 가본 적은 없지만 이제 퍼스트 클래스 타고 가는 여행이 비할까 싶어요. 물론 몰디브도 안 가봤고 뭐 퍼스트 클래스도 타본 적이 없는데 제 빈배기가 바로 몰디브 가는 퍼스트 클래스인 거죠. 제 마음도 시원하고 편안해지는 기분입니다. 와, 젊은 날에 그 치열하게 삶을 읽어오신 그 밀도 높은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빈백 위에서 누리는 고요함이 더 값진 휴식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시원한 냉커피 한 잔 들고 희영님 빈백 위로 몰디브를 퍼스트 클래스 타고 가보고 싶어지는데요. 제가 태워드릴게요. 세계 있어요. 진짜 가고 싶다. 저도 가고 싶네요. 네. 우리 같이 가요. 네. 빈백 하나씩 타고. 아까 3개 있다 했잖아. 3개 있어요. 희영님 집에 쳐들어가야 되겠어요. 맞아요. 좀 더러워요, 많이. 그래야 인간비가 있지. 청소를 하도 안 해가 맨날 정겹네요. 누워있는다고.
집보다 더 훌륭한 피서지가 있을까 싶네요. 근데 저는 가끔 도서관이나 카페를 찾아다니기도 하거든요. 네. 혼자 도서관에 가는 일은 좀 익숙한데 처음에는 카페 가는 게 혼자 가는 게 참 쑥스럽고 멋쩍더라고요. 아, 저도 그래요. 그건. 그래도 동네 주변 카페를 가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하면서 시간을 보내니까 시간이 훅 잘 가더라고요. 이제 저도 집을 카페로 만들어 봐야겠어요. 자, 이제 잠깐 기분 전환 해볼까요? 뜨거운 7월 햇살만큼 우리의 에너지 충전도 필요한 시간입니다. 창문 활짝 열어두시고요. 어깨도 한번 가볍게 펴보세요. 오늘 하루도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가요? 출근길 차 안일 수도 있고요. 가게를 준비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집안에서 조용히 커피 한 잔 마시는 순간일 수도 있겠네요. 무엇이든지 잘해야 한다는 그 부담보다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내한테도 가고 싶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께 오늘도 따뜻한 응원의 마음 보냅니다.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 잔처럼 잠시 쉬어가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모두 신나게 여행을 한번 떠나봐요. 자, 조용필님의 여행을 떠나요 들려드리며 잠시 뒤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먼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야 소음 수많은 사람 빌딩 습속을 벗어나봐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굽이 또 굽이 깊은 산 중에 시원한 바람 나를 반기네.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세.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굽이 또 굽이 깊은 산 중에 시원한 바람 나를 반기네.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세.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오늘 하루를 돌보는 시간, 마음의 날씨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루 동안 느낀 마음의 날씨를 글로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감정에 대한 감상을 나누는 시간으로 어울리는 시나 노래, 책을 소개합니다. 살다 보면 문득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하고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죠. 오늘은 이런 우리의 헛헛한 마음을 너무나 솔직하게 담아내 주신 희영님의 감성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젊은 날의 제 손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등대 같은 인생의 지도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적당한 때에 결혼을 하고 악착같이 돈을 벌고 사춘기 아이들과 씨름하며 대학에 보내고 그저 남들이 닦아놓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참 많이도 애를 썼습니다. 그때는 별로 고민이라는 게 없었지요. 하지만 제 인생에도 어김없이 가을이 오고 아이들이 다 떠나간 나 혼자만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지도가 사라진 세상에서 저는 갑자기 길을 잃은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진짜 보물지도를 찾고 싶어서 요즘은 참 길고 짙은 무기력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뻘떡 일어나 돈을 더 벌어야 하나 조바심을 내다가도 다시 누워 아니야 이 나이에 마음 편한 게 최고지 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우왕좌왕합니다. 삶과 감정을 다루는 법에 서투른 제 자신을 보며 참 나이만 먹었지 하나도 잘하지 못했구나 하고 매일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산길을 오르다 중간에 넘어져 울고 있는 것도 나이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것도 나이고 안 가겠다고 주저앉아 때를 쓰는 것도 결국 나인 것을요. 이 모든 못난 모습까지도 다 내가 안아주어야 할 내 모습이겠지요. 문득 삶에는 처음부터 지도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닿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보물 같은 것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저 초록이 짙은 이 7월의 어느 날 가만히 숨 쉬고 있는 바로 이 순간만이 내 인생의 가장 환한 빛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희영님의 삶의 철학적인 고민이 담긴 감성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가만히 사연을 들어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우리는 늘 인생의 정답을 찾아 그 지름길을 향해 앞뒤 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걸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온전히 삶을 살아내기 바쁘고 가족들을 챙기느라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고 좋아하는지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거죠. 문득 G.O.D의 노래 가사 중에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라는 구절이 떠오르네요. 늘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면서 정작 본인이 좋아하는 것보다는 나는 이거 안 좋아해 괜찮아 라고 양보하는 데 익숙하셨던 우리 부모님들처럼 말이죠. 나이가 든다고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고 성숙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삶의 고비에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며 성장해 왔다기보다 그저 넘어지지 않으려고 온몸에 잔뜩 힘을 주고 여태껏 버텨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숙해졌다기보다
고난을 견디는 맷집만 훌쩍 늘어난 걸지도요. 희영님이 참 치열하게 살아오시다가 문득 찾아온 나 혼자만의 계절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해 주셨는데요. 정숙님도 희영님처럼 어느 순간 굳게 믿고 따라가던 삶의 지도가 사라져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었죠. 많이 있었죠. 그게 우리 살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꾸준히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어느 날 갑자기 훅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딸아이가 대학 들어가서 독립을 했을 때 순간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도 밑에 동생이 있으니까 좀 덜 했는데 그 동생이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군에 갈 때는요. 그것도 특전사로 가야 할 때 나라는 존재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고 오로지 안테나가 아들한테만 가 있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정신을 차렸죠. 아들이 제대해 올 동안 나도 뭔가를 이뤄놔야겠다는 생각에 여태 해온 일을 접고 전혀 다른 세계의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죠. 마음 다스리는 일부터요. 예전에 배웠던 차 명상, 예절 같은 걸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우면서 말이죠. 그리고 봉사가 분명 남을 위한 일인 것 같았는데 봉사를 하면서 제게 더 큰 보람 같은 걸 그리고 기쁨이 찬다는 걸 느꼈어요. 깊이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빈둥지 증후군 같은 혹은 방향을 가리키는 그 나침반이 고장날 때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만큼 열심히 살아낸 증거겠죠.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자신의 이름보다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또는 누구의 딸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나이 들미 그저 슬픈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겠죠. 전 그 성숙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푹 익어가는 맛. 김장김치 푹 익어가는 것 같은 가끔은 포기할 줄 아는 맛이랄까요? 정숙님이 아이들을 다 키워내고 자식들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순간을 지혜롭게 잘 넘기신 것 같네요. 누구에게나 가장 가까웠던 사이일수록 특히 부모 자식 간에 이제는 서로 독립해야 하는 순간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그 곁에 없음에 적응되지 않을 것 같아요. 비워냄으로써 성숙해지는 과정을 이제는 담담히 받아들이신 것 같네요. 이렇게 두 분 다 인생의 가을 길목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참 아름답게 익어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희영님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희영님의 가만히 숨쉬고 있는 바로 이 순간만이 내 인생의 가장 환한 빛이 아닐까라는 말이 참 가슴에 깊이 와닿네요. 우리와 같은 중장년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를 가만히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희영님에게 이런 눈부신 영감을 준 특별한 계기나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삶을 그 누구보다 정열적으로 살아온 희영님이라서 어쩌면 그 삶의 무게에 더 지치셨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희영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구원해주는 그 무엇인지 참 궁금해집니다. 지민님 어릴 때 혹시 파랑새라는 동화 읽어본 적 있으세요? 거기 보면 아픈 친구를 위해서 이제 파랑새를 찾아 낯선 세계를 헤매던 남매가 결국 아무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머리맡에서 그 파랑새를 발견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어릴 때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좀 잘 안 갔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 파랑새 책의 의미가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지민님이 물으신 저를 구원해준 그 무엇은 어쩌면 제가 평생 해온 그 눈물겨운 헤맨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젊은 날에 저 역시 행복이라는 파랑새가 세상 어딘가에 따로 숨겨져 있는 줄 알았어요. 남들처럼 악착같이 돈을 벌고 아이들을 남부럽지 않게 대학에 보내고 그게 정답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식 농사에 발도 굴러보고 이 길이 아닌가 싶어서 참 오랫동안 헤매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헛짓도 해보고 길도 잃어보고 실컷 헤매봐야 비로소 내 집 안방에 파랑새가 보이는 법이라는 걸요. 그러니 저에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환한 빛이란 영감을 준 건 어떤 거창한 계기가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제가 길 위에서 겪었던 그 수많은 시행착오와 맘고생, 그 서툰 날들이 지금 이 순간만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결론은 헛짓을 실컷 해봐야 아는 게 파랑새 찾기라는 게 지민님이 물으신 질문에 대한 제 답인 것 같네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내 안방의 파랑새를 발견하셨다는 희영님의 말씀이 참 와닿네요. 우리의 길고도 긴 방황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들려서 참 위로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분께 가벼운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파랑새가 멀리 있지 않듯 인생의 거창한 지도 말고 그냥 오늘 하루 내 마음이 우왕좌왕할 때 나를 꽉 잡아주는 나만의 작고 귀여운 나침반 혹은 소소한 루틴 같은 게 있다면 뭘까요?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신 조용히 음악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길을 걷는 거거든요. 걷다 보면 어느새 답답한 마음이 좀 풀리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정숙님부터 어떤 루틴이나 나침반이 있으신지 들어볼까요? 네, 저는 그 나침반 같은 루틴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좀 부끄럽긴 하지만 사경을 해요. 정숙님,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경이 뭔가요? 그렇죠. 이게 사경은 불교 용어인데요. 네. 불경을 뺏겨 쓰는 거. 아. 그러니까 왜 우리 그 필사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필사하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매일 꾸준히는 잘 안 되지만은 노력하는 중이랍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자로 뺏겨 쓰실지 한글로 뺏겨 쓰실지. 그죠? 그 우리말인데 네. 뜻도 잘 모르면서 해요. 아, 그냥. 대단하시네요. 예. 근데 이렇게 말을 뱉으면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겠죠. 매일 꾸준히가 잘 안 되지만 노력하는 중이랍니다. 그렇겠네요. 네, 우리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뭐 어떤 종교든 종교를 가지는 일도 참 좋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네. 그거는 네. 동의합니다. 저는 그 종교가 없지만 맞는 말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무엇이든 전 뭐 완벽하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순리대로 살아가려고. 약간의 틈, 쉼을 가지면서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면서요.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엄청 심하게 자주 우왕좌왕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 예전만큼 바쁘지도 않고 당장 해야 할 일도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맨날 빈백에 누워서 폰 보고 TV 보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우울한 생각도 막 올라오고 그래요. 예전 같으면 그런 쓸데없는 생각 안 하려고 나침반에 손에 들고 인생의 방향성을 찾아서 그 길을 쭉 갔겠지만 지금은 신기하게도 그냥 그렇게 누워있는 자체를 즐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우왕좌왕한
한다고 해서 그걸 고치려고 특별히 뭔가를 하거나 애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는 지금이랑 많이 달랐어요. 늘 뭔가를 붙잡고 사부작 했거든요. 할 줄도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유튜브 보면서 바느질도 따라해서 옷도 만들고 귀걸이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집에 매일 쿠팡에서 택배가 얼마나 왔는지 재료 산다고요. 그 재료 그 지금 다 남아 다 버렸잖아요. 물론 아주 결과물은 허접했는데 어떨 때는 또 필사도 해봤어요. 저도. 그러다가 종이접기도 배우러 다니고. 진짜 많이 하셨네요. 네, 돈을 참 많이 갖다 버렸죠. 열심히 늘- 살았지.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었는데 지금도 그게 마음에 좀 남아가지고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늘 한결같이 음악만 하시는 지민이랑은 다르게 전 맨날 마음 다스리는 방법이 카멜레온처럼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우왕좌왕이 그냥 기본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 잠옷 차림으로 푹신한 빈백에 기대어 쉬는 시간, 그리고 아침마다 사경을 하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역시 잃어버린 거창한 지도를 대신할 우리들의 진짜 나침반은 아주 가까이에 있었네요. 사실 제가 최근 친구와 오랜만에 안부 인사를 나누다가 우연히 멍 때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우리가 흔히 아무것도 안 하고 멍을 때리거나 휴식을 취할 때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문득 조바심을 내거나 불안해하곤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한국인이 특히 이게 심한 예, 것 같아요. 저도 좀 조바심이 가끔 나거든요. 이래도 되나 이런 예. 생각을 해요. 그런데 뇌과학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멍을 때리고 있을 때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이라는 부위가 활발하게 작동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뇌가 초기화 버튼을 누르고 스스로를 리셋하는 시간인 거죠. 남들이 만들어둔 완벽한 지도를 정열적으로 따라가느라 나도 모르게 번아웃이 온 뇌를 잠시 쉬게 해주는 거라고 하네요. 그 멍 때리는 시간 동안 뇌는 엉켜있던 생각과 삶의 감정들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진짜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한다고 해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늘 흔들리고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잖아요. 어쩌면 희영님의 빈백 휴식이나 정숙님의 아침마다 사경을 하는 시간은 삶의 무게에 지쳐서 길을 잃은 나 자신을 스스로 살려내기 위한 가장 똑똑하고 필수적인 생존 본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대단한 성취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무탈하게 숨쉬고 있는 평범함이 진짜 보물이라는 두 분의 말씀이 그래서 더 큰 위로로 다가오네요. 지도가 사라져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이 막막한 마음에 아주 다정한 해답이 되어줄 시를 우리 희영님이 준비해 오셨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길이 끝나면 지금 함께 들어보시죠. 길이 끝나면 박노해. 길이 끝나면 거기 새로운 길이 열린다. 한쪽 문이 닫히면 거기 새로운 문이 열린다. 겨울이 깊으면 거기 새봄이 걸어 나온다. 내가 무너지면 거기 더 큰 내가 일어선다. 최선의 끝이 참된 시작이다. 정직한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다.
남들이 만들어둔 완벽한 지도가 끝나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 끝이 비로소 나만의 진짜 길을 만들어갈 참된 시작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음의 날씨를 돌보는 시간, 박노해 시인의 든든한 위로를 품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겉보기엔 가슴 아픈 이별 노래지만 그 노래를 직접 만들고 부른 가수의 진짜 인생 이야기를 알고 나면 완전히 다르게 들리는 아주 특별한 곡입니다. 세상에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자신만의 지도를 찾지 못해 길고 어두운 터널을 묵묵히 걸어야 했던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데뷔와 좌절을 반복하면서 님이 말씀하신 그 무기력의 강에 빠진 것처럼 숨이 막히고 한없이 가라앉는 기분을 느꼈을 텐데요. 하지만 그는 가라앉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저앉는 대신 황빈 메모장 화면의 깜빡이는 커서 앞에서 그 절망적이고 날 것 그대로의 감정들을 피하지 않고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오롯이 자신의 노랫말과 음악 속에 담아내며 치열하게 버텨냈죠. 그렇게 짙은 방황의 시간을 견뎌낸 진심이 울려 퍼진 순간 삶은 마침내 눈부신 빛을 만나 극적인 기적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사 속에서는 깊이 가라앉는다며 드라우닝을 절규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정직한 절망 끝에 수면 위로 가장 화려하게 날아오른 아티스트 조승연 우주의 곡입니다. 길을 잃고 끝없이 가라앉는 것만 같던 마음의 날씨가 이 노래의 폭발적인 에너지와 함께 시원하게 거치기를 바라며 우주의 드라우닝 띄워드립니다. 미치도록 사랑했던 지겹도록 다투었던 너가 먼저 떠나고 여긴 온종일 비가 왔어. 금세 턱 끝까지 차올랐고 숨이 막혀 와. 내 맘이란 주는 나를 더 깊게 붙잡아. Oh, I'm drowning. It's raining all day. I can't 달면서 눈 감은 너왜 다정한 말로 나를 죽여놓고 날 누이고 너는 떠나갔지. You call me but I'm still waiting for you. 너 떠나고 이곳은 잠겨 눈물로 날 너무 사랑했던 넌. 여러분, 오늘 매일이 선물이다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우리는 늘 어딘가로 부지런히 가야만 직성이 풀리고 손에 지도가 없으면 불안해하며 살아왔죠. 하지만 오늘 희영님의 감성일기와 정숙님의 아침 사경 루틴을 들으면서 가끔은 목적지 없이 우왕좌왕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시간도 꼭 필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잠시 끄고 내 전원도 살짝 내려둔 채로 그저 7월에 짙은 초록빛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가만히 바라보는 시간. 어쩌면 그
그 고요하고 멍한 순간들이 길을 잃은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 진짜 나침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남들이 만들어둔 정답을 찾느라 애쓰지 마시고요. 나만의 푹신한 빈백에 기대어 혹은 작은 풀꽃을 바라보며 나를 꽉 채워주는 다정한 쉼표 하나씩 꼭 찍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 더 따뜻하고 풍성한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가득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정숙, 이희영, 그리고 이지민이었습니다. 악뮤의 후라이의 꿈 띄워드리며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가장 눈부신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